그러다가 이제 3당 합당이 됩니다. 3당 합당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것을 철새 정치의 수준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그러니까 혼자 옮기는데 이거는 당을 통째로 들고 지도자는 사람이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더불어서 민주화운동의 양대 축을 담당하던 사람이 저렇게 가버리니까 이거는 뭐 그 수준이 달라졌다는 거죠. 이 3당 합당이 벌어지게 된 과정은 87년 6월 항쟁 때 6월 항쟁 때 양김이 분열됐잖아요. 그 바람에 노태우가 당선됐죠. 양김이 제대로 그 힘을 합쳐서 싸웠으면 노태우가 어떻게 당선됩니까? 더블 스코어 차이로 우리가 이기는 거였죠. 근데 이 분열됐어요. 그렇게 갈라졌고, 갈라진 상태에서 민정당이 과반수가 안 되니까 의회를 장을 못하니까, 일을 하기 어려우니까, 누가 손을 잡을까 물밑에서 저울질을 하다가, 김영삼하고 손잡고, 호남을 배제시켜버렸습니다. 차라리 노태우가 김대중하고 손을 잡았다면, 또는 김대중이 손을 잡았을지 안 잡았을지 모르지만, 그럼 영호남 연정이라는 적어도 지역 갈등을 뛰어넘는 의미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의 어떤 순수성이라는 부분은 저해됐지만, 그런데 이렇게 노태우와 김영삼이 손을 잡아버리니까 호남 배제가 되고 지역 감정은 훨씬 더 극단적으로 악화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갔죠. 그러면서 3당 합당이 됐는데 3당 합당이 되는 과정에는 저는 이 노동 문제가 미친 영향도 우리가 좀 많이 연구해 봐야 한다. 요 얘기는 이제 나중에 언제 노동 문제 할 때 따로 해야겠지만, 왜냐하면은 이 김영삼이 넘어간 게 김영삼이가 대통령 빨리 하려고만 갔을까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7, 8, 9월 노동자 대투쟁. 그 대투쟁의 와중에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그때 국회의원 되기 전이지만 변호사로서 구속도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만, 그 대투쟁이 벌어진 지역이 중심지가 울산과 마산 창원이거든요. 울산과 마산 창원이니까 바로 그 김영삼의 정치적 본거지인 부산 PK 거기에 이제 한복판인 거죠. 그 울산과 마산 창원 사이가 부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부산의 중산층들이 노동자들의 진출에 훨씬 더 겁을 먹었고 그런 분위기가 김영삼한테도 이제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3당 합당이 돼서 일본의 자유민주당, 자민당을 거꾸로 한 민주자유당이 생겨요. 일본 자민당은 50년 갔지만 우리는 100년, 200년 문제없다. 그 의회에서 보면 70% 이상을 넘겼으니까 220석인가 됐죠. 당 세 개 합쳐놓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룰루랄라 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대중들이 참 현명해요. 저는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다시 해서 민자당한테 과반수를 안 주죠. 그래서 다시 여소야대가 돼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고 민자당은 그 이후에 이 대통령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죠. 뭐 이명박 때만 빼놓고 그래서 김영삼 때 신한국당 그리고 이해창 때 한나라당 이명박이 계속 쓰다가 박근혜 때 자유한국당 또 박근혜 이제 쫓겨나고는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자유한국당. 그런데 이제 그물이 그물이죠. 그물이 그물로 이어져서 지금 민자당에서부터 자유한국당까지 내려왔는데 이 자유한국당을 만든 거는 사실은 우리가 6월 항쟁에서 분열됐기 때문에 그 패배입니다. 그래서 이 6월 항쟁의 실패 속에서 김영삼이 이상한 선택을 하면서 3당 합당을 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거죠.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고 아주 격렬하게 말리다가 양복도 벗겨지고 이제 하는데 이 의원총회 자리예요. 통일민주당의 의원총회 자리인데 이렇게 이제 통과하려고 하는데 있습니다. 반대 토론을 해야 합니다. 이제 토론과 설득이 없는 회의가 있습니까? 하고 여기 이제 가려졌고 아주 무서운 눈으로 쏘아보고 있죠. 이제 유명한 사진이죠. 옆에는 김상현 의원이 있고 그래서 아주 노무현을 대표하는 사진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만 여기서 있습니다. 여기서 김영삼을
따라갔었으면은 아주 순탄한 다선 의원이 됐겠죠. 결코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험난한 길을 택하는. 그리고 이거는 그런데 깊은 고뇌의 결단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좀 뭐랄까. 좋게 얘기하면 직관이고, 뭐 나쁘게 얘기하면 즉흥이고, 그런데 그 길을 따라오셨죠. 그 길을 따라오셨고, 이거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아닌 거예요. 아닌 걸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거기 가서는 이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가까이서 접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뭐 여러 명 보는 자리에서 뭐 몇 번 뵀을 뿐인데, 이렇게 보면 말씀하시는 걸 봐도 그렇고, 살아온 걸 봐도 그렇고, 굉장히 샤이한 분이에요. 굉장히 격정적이고 거칠지만 내면이 아주 여린 분입니다. 그리고 그 여린 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속이지를 못해요. 나쁘게 얘기하면 그게 승진이 더러운 거고, 좋게 얘기하면 순수하기 짝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타협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영삼이 한테 반기를 든. 그리고 김영삼이 진짜로 이뻐했었다는 거죠. 본인도 알고.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있습니다 하고 끝까지 외치면서 따라가질 않았는데 참 놀랐어요. 그래도 김영삼이 민중을 표방하면서 싸우고 평생을 반독재 투쟁을 했는데 김영삼의 밑에서 거기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죠. 야당 투사들 자체했던 사람들이 다 따라가 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다 가버리니까 노무현은 외로웠지만 더 빛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 있습니다. 김영삼이 이렇게 국회에서도 옆에서 앉을 정도로 그렇게 이뻐했던 사이였는데, 그리고 늘 돈봉투 쥐어주고 자기도 그렇게 돈봉투 받는 그 분위기 속에서 이제 그 정치를 하게 됐는데, 하여튼 그 김영삼하고 자기 늘 챙겨주던 김영삼을 떠난 거죠. 그래서 부산의 자존심 역시 노무현이라고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 허삼수라고 있어요. 허삼수가 그 전두환 때 3호라고 했습니다. 보안사 인사처장이었고 그 정승화 연행의 책임자였죠. 그리고 50 화국이 만들어질 때 아주 실세 중에 실세로 꼽혔었던, 그러니까 3호라고 하는 그 중에서 이제 허삼수였는데, 허삼수와 붙었어요. 근데 허삼수를 꺾고 노무현이 당선이 된 겁니다. 13대에서. 그래서 이제 그게 노무현이 스타가 됐는데, 그러니까 4년 전 13대 선거 때는 허삼수가 그 지역에서 김영삼을 대통령병 환자라고 이제 비난을 했었다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김영삼 총재님을 모시고 어쩌고저쩌고 했고, 그 다음에 김영삼이는 허삼수를 반란군의 총재비고 저건 국회가 아니라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 라고 했는데, 김영삼이 허삼수는 충직한 군인입니다. 뽑아주시면 중히 쓰겠습니다.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려면 허삼수가 꼭 필요합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표현이 이거는 허삼수와 노무현의 대결이 아니라 14대 국회는 노무현과 김영삼의 대결인데 자기가 어떻게 이기겠냐. 똑 떨어져 버렸다. 그리고 사실 저 때 이해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건 국회의원 떨어질 거 각오하고 한 거죠. 각오하고 했고. 근데 이제 참 그러면서도 그 얘기를 하는데 허삼수 6만 표에 자기가 3만 표. 이거 절반밖에 못한 거는 몹시 섭섭한. 떨어질 거 각오했지만 그래도 좀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었으면 그랬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김영삼,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떨어지죠. 14대 총선에서 92년 떨어지고, 95년 떨어지고, 96년 떨어지고. 근데 재밌는 게 국회의원이 말이에요. 떨어지면서 김영삼은 노무현은 커졌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로 국회의원 그런 모양이에요. 제가 아는 모 의원이 한번 큰 사고를 쳤어요. 이건 의원직이 옳은 일인데 의원직이 날아갈 수도 있는 사고를 쳤어요. 근데
그날인가 그 다음날인가 제가 다른 일 때문에 국회에 갔다가 우연히 복도에서 만나서 인사고마워 그렇습니다 했더니 한 교수 시간 있어요? 차 한잔 합시다 하고 자기 방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 큰일 하셨습니다 했더니 뭐 하더니 그 의원직 걸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씩 웃으면서 의원직 걸었습니다. 하고 이제 하더니 그래서 이제 큰 결단을 내셨습니다 했더니 뭐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하더니 양반이 약간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계속 그런데 말이요. 국회의원을 걸긴 했지만 국회의원 이거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요. 자 이게 이제 그게 국회의원이 그때 재선 의원인가 그랬는데. 국회의원 하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국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무 장관이나 전화하고서요. 장관이 뭐 전화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개 30분 내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초선 의원대로 전화하면 30분 내로 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떨어지고 났더니 개인적으로 친했던 장관인데도 전화하면 안 와요. 전화도 안 오는 거다 이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께 그런 얘기 들었었는데, 이제 점심 때 이제 아버지 뵈러 갔더니, 뭐 사람들 올 거다. 이제 저는 솔직히 뭐 점심을 사주실래나? 했더니 그냥 가서 먹어라 해서, 누가 오세요? 했더니, 밥 나온다.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보니까 아버지 친구들 중에서 이 국회의원 하다가 떨어지신 분들이 그러니까 진짜로 점심값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이. 그러니까 좀 편한 친구들 이렇게 옛날 어렸을 때부터 하던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오늘은 누가 올 것 같으니까 그냥 들어가 앉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굉장히 어렵죠. 국회의원 떨어진다는 게. 그리고 종로에서도 붙을 수 있는데, 종로에서 보궐선거 당선됐는데, 종로마다 하고 또, 내려가서 떨어지고. 그렇게 떨어지면서 커진 사람은,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버림을 받았지만 전국에서 그 진정성이 인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역구도에 대해서 가장 격렬하게 맞선 사람으로. 그리고 그래. 맞아.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지. 기회주의가 아닌 원칙. 그리고 노무현이 3당 합당을 기회주의로 본 거고 자기는 원칙을 지키고 또 지역구도를 깨야겠다. 그리고 지역구도를 깨는 것이 참 희한한 게 노무현이야말로 가장 누구보다도 통합을 얘기한 사람인데 현실은 어때요? 누구보다도 분열적인 정치인으로 비춰지게 됐잖아요. 누구보다도 분란을 많이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켰는데 사실은 이게 대단히 어려운 선택을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겁니다. 그래서 지는 선거, 영호남이 하나가 되고 남북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아시아가 하나가 되고 세계가 하나가 되는 하나가 되는 통합을 꿈꿨는데 결국은 분열의 상징으로 되고 선거에선 번번이 떨어지고 그때 유서할 때 유명한 저도 말로만 듣다가 이번에, 아마 다른 영화에서도 이제 봤었죠.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유세장이에요, 유세장인데. 진짜 이런, 그러니까 노무현님이라 같은 데도 이제 나오고 했었던 건데, 텅 빈 공터에서 연설하는 바보 노무현. 근데 저 노무현의 진정성, 저기서 버텨내는 저 모습이 사람들을 울컥하게 만든 거죠. 단 한 번도 노무현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노무현한테 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바보 노무현이라는 이름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광주 시민은 아름다운 바보 노무현을 사랑합니다. 허벌나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만 받은 건 아니야. 노무현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노동 현장에 달려가고 했지만 또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고 또 여당 국회의원이 되고 김대중이 집권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어서 계란세례를 받았죠. 계란세례 저거 받으면 굉장히 이제 기분이 안 좋을 텐데 또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인이 그런 거, 정말 세게 제대로 맞았어요. 제대로 맞았는데, 이제 웃으면서 인터뷰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맞아줘야 국민들 화가 좀 안 풀리겠습니까? 아유, 진짜 몸빵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아이고, 국민들한테 맞는 게 아니라 조중동이나 뭐, 노무현 씹는 게 아주 국민 스포츠가 되다시피 됐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저게 대우 자동차였던 것 같은데, 거기 갔더니, 그 노조에서 또 계란을 갖고 나왔어요. 이번에는 설명 계란을 갖고 나와서 자기들도 그러니까 1년 반 전에 계란 던진 것을 좀 미안하다는 뜻을 이렇게 표했던 것 같습니다. 그 국회의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국회의원 몇 분입니까? 11명이 돈을 모아서 이 한호동선이라는 그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한호동선이 뭐냐? 여름 하자, 난로 노자예요. 여름에 난로 필요 없죠. 동선은 뭐냐면 겨울 동자, 부채 선자. 겨울에도 또 부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쓰이는 거죠. 그러나 뒀다가 언제 때가 오면 쓰임새가 있을 그 국회의원들. 다 나름 유명했던 국회의원들입니다. 이 12명이 모여서 이 꼬마 민주당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때 이게요. 2천만 원씩인가 투자해갖고 고깃집을 찾았는데 망했다고 그래요. 망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당번 쓰는 날이 장사가 제일 잘 됐대요. 그래도 결국 이제 망하기는 했는데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때 참 힘들었다는 게 뭐냐면은 일일이 또 정말 우직하게 미련하게 테이블을 다 돈대요. 그러면은 테이블에서 이제 반가우니까 소주 한 잔씩 주는데 이게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테이블 40개면은 반 잔씩만 해도 2병 반을 그냥 돌면서 마셔야 하는 거니까 꽤 곤욕이었다고 그럽니다.